안녕하세요. 국립청소우주센터 슈퍼소닉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 밖에 위치한 국제우주정거장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국제우주정거장의 미래와 우리나라 우주개발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우주정거장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참여한 우주 프로젝트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우주정거장입니다. 1998년 자라를 시작으로 단계별 모듈을 결합해 만들어졌으며 길이는 70m, 무게는 400톤이나 됩니다. 지금도 지구 저 궤도 상공에서 약 1시간 30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영상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먼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우주정거장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타이틀로 여러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실제 상황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해외 언론을 통해 처음 나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나사는 러시아의 도움 없이 국제우주정거장을 궤도에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 우주국 사무총장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파트너십 탈퇴 가능성을 제기했다라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드미트리 올레고비치 로고진 러시아 우주국 사무총장의 트윗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국제 제재가 러시아와 미국의 우주개발 교류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우주정거장의 궤도 유지와 수정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손을 뗀으로 인해 추락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협력을 막는다면 누가 미국에 추락할 수도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을 구할 것인가 라고도 되물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유럽, 인도와 중국의 500톤급의 구조물을 투하하는 옵션도 있다. 그런 전망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싶습니까? 국제우주정거장은 러시아 상공을 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위험은 미국이 책임이다. 따라서 당분간 파트너로서 무책임한 게이머처럼 행동하지 말라. 강력한 어조로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반발 트윗을 남겼네요. 전문가들은 러시아 모듈이 없어도 국제우주정거장 궤도 이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의 궤도 유지를 위해 러시아 우주국이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이에 따라 국제우주정거장이 인도나 중국, 유럽에 추락할 수 있다며 위협을 한 것이죠. 참고로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의 궤도 유지는 러시아의 즈베스다 모듈과 프로그레스 우주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월 26일에 로고진은 미국 우주인 마크 반데 헤이를 우주에 남겨두고 국제우주정거장의 러시아 모듈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까지 위협했는데요.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에는 러시아 안톤 슈가 플레로프를 사령관으로 하는 66번째 탐험이 진행 중이며 표트르 두브로프, 마크 반덴 헤이를 포함한 러시아인 2명, 4명의 미국인, 1명의 동일인, 총 7명이 우주인 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을 오가는 우주선은 러시아 소유주를 이용하고 있으니 3월 30일에 예정된 지구로의 기회안에서 미국이 우주인을 배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매체에서 트윗한 영상을 보면 소유주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분리되면서 마크 반덴 헤이에게 작별 인사하는 모습이 맑고 경쾌한 음악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영상이죠. 러시아 우주국 사무총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트위터엔 허위 정보와 국정 선전으로 가득하며 우주 개발 협력 자체를 국가 위협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도발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짜증나는 가운데 로고진의 도발 내용에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바이코누르 로켓 발사대에 있는 다른 나라 국기들을 가리고 있는 영상입니다. 대한민국 국기도 보이죠? 그러면서 트위터에는 바이코누르의 발사대는 일부 국가의 국기가 없으면 로켓이 더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라며 조롱 섞인 글도 함께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긴장이 국제우주정거장 운영이나 이달 말 러시아 캡슐에 탑승한 미국인 우주인의 귀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의 국정 선전일 뿐이라며 일축한 것이죠. 그리고 로고진의 트윗에는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시가 답인 걸까요? 앞으로 진행될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주개발 협력 중단이라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사실 국제우주정거장도 이제 슬슬 미션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나사와 러시아 우주국이 국제우주정거장 미션을 종료하고 새로운 우주정거장 개발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는 2030년까지 운영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나사는 2031년 1월
남태평양의 국제우주정거장을 추락시켜 퇴역하게 됨을 밝혔습니다. 21년 동안이나 우주에서 열심히 그 임무를 수행해준 국제우주정거장의 마지막인 것이죠. 이 이야기는 추후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한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당장 3월 초에 계획되어 있던 영국의 인공위성 발사를 러시아가 취소한 것을 보면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취소된 발사는 스타링크와 같은 영국의 원 웹사에서 인공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소형 위성 36개의 발사였는데요. 러시아 우주국 트윗을 보면 이 원 웹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분을 매각하고 이 위성들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보증해야 발사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명부찾기인 것 같고요. 국제 제재에 대한 반발이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는 우주개발 산업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2021년 3월 22일 발사된 국토위성 1호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러시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소유주 로켓을 이용해 발사되었죠.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해상도의 전자광학 카메라를 탑재한 인공위성으로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요. 이 국토위성의 2호가 올 하반기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소유주 로켓을 타고 발사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2분기에 예정된 아리랑 6호 인공위성이 있는데요. 러시아 플레세르크 우주기지에서 앙가라 1.2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리랑 6호는 고도 505km 상공에서 한반도 지형과 해양 관측 임무를 수행할 인공위성입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러시아의 로켓 사용이 어려울 경우 다른 방향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하네요. 아직 명확히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협력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발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러시아 외에도 군사위성 아나시스2와 무궁화 5A호와 같이 미국 스페이스 X사의 로켓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고, 추후 개발 중인 차세대 소형 위성이나 중형 위성 3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로켓 누리호를 통해 발사된다고 하니까요. 큰 걱정은 없습니다. 자체 기술로 우주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주 개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빠른 종전과 평화가 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슈퍼소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